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예, 먼저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이 시각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용 기자 나와 계시죠? 네, 박경입니다. 예,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나왔는데요. 어떤 곳이죠? 예, 경기 연천군의 한 돼지 농장입니다. 예. 농림식품부는 오늘 이 농장에서 폐사한 의심돼지의 시료를 채취해서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예. 돼지 열병으로 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전날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뒤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돼지 농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예, 이때 이 농장의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후 예. 이 농장주가 신고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오늘 아침에 이 확진 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연천군의 돼지 농가 주변에는 다른 농가들도 많은가요? 예, 해당 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에는 세 곳의 농장에서 돼지 5,500마리를 사육 중이었고요. 예, 3에서 10km 안에는 농장이 60곳이 있어서 예. 약 8만 7천 마리 정도의 돼지를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예. 연천군 전체로 봤을 때는 79곳의 돼지 농장이 있고요. 모두 13만 3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꽤 많군요. 그 정부가 지금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뭐가 좀 예. 나온 게 있습니까? 오늘 발생한 농장과 또 예. 어제 발생한 파주 농장 사이의 직선거리는 한 대략 3km 정도입니다. 이게 꽤 떨어져 3km. 있는데 예, 연천 농장 이 두 농장 간의 역학관계는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농식품부가 아침 브리핑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제 두 농장을 직접 오고 간 차량은 일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농장 그러나- 사이에 발생한 거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거군요. 그러나 역학관계라는 게 원래 시간이 예. 좀 많이 걸려서요.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까지 사진해 봐야 하는 것이라 아직 예.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직접 오고 간 차량은 없고 예. 농장 관계자들이 오고 간 교류한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어제 첫 번째 사례가 나오고 나서는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사례가 나오고 나서도 마찬가지 조치가 진행 중인가요? 예, 비슷한 조치이나 좀 더 강화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파주와 연천 두 발생 지역을 포함해서 예. 접경 지역인 포천과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 밖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이 6개 시군 간에는 공동 방제단을 꾸리고 예. 소독 차량을 총동원하고 또 소독제로 쓰이는 생석회 공급량도 다른 지역보다 4배까지 늘려서 축사 주변에 집중 살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돼지 농장의 돼지 반출 금지 기간을 기존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한 일주일로 정했었는데 이걸 3주로 연장했고요. 일주일에서 3주로 연장하고요. 예, 그리고 예.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 출하해서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3주 동안은 경기 강원 지역 축사에서 임신 진단사나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같은 이 질병 치료 목적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처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농가들도 시름이 많을 거고 관련된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각까지 혹시 추가로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현재 정부가 검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어제 연천 농장의 신고는 오후 늦게 접수가 돼서 공표가 됐었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발생 농가인 파주와 연천 두 농장 외에 의심 신고를 한 농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두 곳 외에는 없군요. 예. 검사를 진행 중인 곳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전국팀 박기용 기자였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취재 기자와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전문가를 모시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도드람 양돈 농협의 정현규 동물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박사님이라고? 예. 뭐든지 좋습니다. 다만 예. 뭐 박사님이라고 하셔도 편한 대로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사님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양돈 농협에서 그러면 이제 수의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양돈 농가 농민들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침통하다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방역을 열심히 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예. 양돈 산업 예. 또는 전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예. 피해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했었는데 예. 이렇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침통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장한 그런 기분 분위기라고 할까요? 예. 뭐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막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뚫리고 말았구나. 뭐 예.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어떻게든 확산을 좀 막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비장함. 예,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군요. 죄송하지만 박사님 계신 곳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 사무실은 예. 이천입니다. 경기도 이천. 예. 근데 예. 다만 저희 이제 농협에서 운영하는 예. 연구소 예. 대지를 하는 연구하는 양돈 연구소도 예. 제가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대전에 있고, 대전에 있고. 그다음에 관할 구역은 전국에 되겠습니다. 그 전국을 다 예. 관할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발생 지역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아무튼 요 두 지역까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고. 안타깝게도 네. 이번에 발생한 농장들도 예. 제가 평상시에 잘 아시던 잘 예, 알고 그리고 자주 지내고 방문하시고 자문도 하고 물론 농장 방문 안 했습니다만 예. 제가 첫 번째 발생한 농장도 예. 다 그런 농장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 돼지열병이 치사율이 급성일 경우에는 100%라고 하던데 예. 어떤 질병인지 먼저 좀 설명.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예. 말 그대로 열병이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얘기할 때 출혈성 열성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열도 나고 피도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개 첫 증상은 예. 열입니다. 그래서 감염되고 예. 보통 한 3, 4일 지나면서 예. 굉장히 고열이 납니다. 예.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는 정상 체온이 38도에서 38.5도 정도가 정상입니다. 예. 그리고 보통 40도가 넘어가면 사료를 먹지 않고 보통 41도 정도 되면 거의 폐사에 이르고 하는데 예. 이 질병의 경우 보통 41도, 42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사료를 안 먹게 되고 예. 한쪽에 쭈그려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이 증상이 그때 이제 많이 폐사가 이번에도 이제 그 단계에서 다 폐사가 일어나서 신고가 된 예. 케이스였고요. 예. 그게 이제 좀 더 다른 케이스로 진행이 되곤 하면 몸 안에 예. 혈관이 파열돼서 죽는 질병이다 생각을 하시면 아이고. 됩니다. 좀 특히 돼지한테는 이- 끔찍한 병이군요. 예, 그래서 이 질병은 또 특징적으로 그 내장에 있는 혈관이 파열돼서 혈변을 한다든지 예. 혈뇨를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그러다 보면 몸은 창백하게 몸 안에 있는 피가 빠져나가니까 예. 창백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부에 있는 혈관이 파열되면 그때 이제 멍이 든다든지 이렇게 반점이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이 병에 이렇게. 걸리면 일단 열이 오르고 그러니까 발견은 어렵지 않겠네요. 예. 그런데 돼지에서는 예. 어느 질병에 걸리든 대부분 다 열을 올리는 건 기본 증상으로 대부분 있기 때문에 예. 그 단계에서는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 예. 그 구제역 같은 경우에 몇 년 예. 전에 구제역 같은 경우에 전파 경로가 공기 중에 이 전파가 돼서 굉장히 전파 속도도 빠르고 걱정도 많았었는데 예. 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접촉성입니까? 예, 돼지 열병,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하고 예. 구제역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질병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구제역 같은 경우는
공기 전파가 큰 차이를 그렇죠. 보면 일단 네. 구제역은 바이러스가 자그마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 중에서도 예. 제일 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공기 전파는 거의 예. 되지 않고 예. 현재는 주로 이제 혈액 속에 바이러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좀 출혈이 일어나면서 그게 분변이라든지 기타 뭐 침이라든지 이쪽으로 통해서 빠져나와서 그게 이제 전파 요인이 되거나 예. 또는 죽은 사체도 역시 혈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각종 기관에 또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면역 세포를 파괴한다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뜨리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 예.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제역하고는 차이가 또 하나는 구제역은 현재 백신이 있습니다. 예. 예방 백신이. 예. 그런데 아직은 바이러스가 크다 보니까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현재 한 바이러스 전체를 구조를 이해하고 성분이 이해가 돼야 이제 백신도 만들고 어느 부분이 면역하고 관계되었는지 예. 이렇게 할 텐데 아직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이해도 현재까지는 보통 20-30%밖에 안 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예. 있습니다. 이 감염이 될 경우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나요? 아니면 잠복기 같은 게 있습니까? 잠복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3일에서 뭐 19일 또는 뭐 길게는 21일까지 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면 예. 2-3일 지나면 이제 첫 증상이 나오는데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보통 사료를 안 먹고 예. 그때는 열이 이제 약간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열 나면 사람도 그러다시피 오한이 들면서 떨면서 한쪽에 쭈그려 있고 이렇게 증상이 시작이 됩니다. 먹성이 좋은 친구들인데 일단 안 먹고 혼자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의심부터 해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번 같은 경우는 죽고 그래서 바로 신고가 예. 됐는데 그 해외에서 굉장히 방역에 실패하고 중국이나 동남아 예, 피해가 예. 큰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안 먹고 하는 질병이 너무 많고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더위 때문에도 안 먹을 수도 있고 열이 예. 나고 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기어서 예. 방역에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예. 많습니다. 병명을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니까 이제 이게 기원이 아프리카일 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자료를 뒤져보니까 처음 발병된 게 100년 전 정도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예, 이게 이제 1921년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거기서 케냐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자료는 나오는데요. 예. 그 뒤에 이제 유럽으로 전파가 1957년도에도 됐고 예. 60년도에 스페인으로도 됐고 이런 예. 조금씩 유럽 쪽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본격적으로 유럽 지금 우리하고 관계된 거는 2007년도에 러시아로 이 질병이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2014년도에 폴란드라든지 뭐 라트비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동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이제 동쪽으로 진출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작년에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예. 동남아로 퍼지고 예.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까지 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예. 유럽을 거쳐서 러시아를 해서 중국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예. 이게 묘하게도 그 인류의 이동 경로하고도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네요. 예, 예. 그러면 아까 말씀의 접촉성이고 감염 경로도 예. 아프리카에서 유럽 거쳐서 러시아, 중국 이렇게 됐으면 실제로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예.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쪽에서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예. 큰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얘기들 지금 예. 하고 있고 예. 특히 이번에 발생된 지역이 북한에 가까운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제역도 항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지역이 바로 네. 이번에 발생한 파주 파평면이 2000년도에 첫 발생지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항시 이제 그런 그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기 네. 때문에 구제역도 그렇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북한도 지난 5월달에 예. 국제기구 OIE에 예. 발생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뭐 정보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이제 북한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은 현재
바로 추석 전에 예. 그 태풍이 있었고 태풍 링링. 홍수가 예. 있었고 예. 그래서 임진강을 통해서 혹시 북한에서 발생한 멧돼지나 돼지가 떠내려오거나 뭐 살았던 죽었던 떠내려오고 예. 와서 어떻게든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현재는 추정 가능성의 하나입니다. 예. 다만 그거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일단은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면 일본이 그 북한에서 죽은 돼지가 떠내려왔다고 그러면 예. 일단 철책선을 죽은 돼지 연산돼지 철책선은 넘을 수 없고 예, 다만 홍수 때 그렇겠죠. 어떤 이제 예. 유실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또는 간접적으로 예. 폐사축이 강변에 있는데 거기 야생동물이나 예. 뭐가 사체나 혈액을 뜯어먹고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최소한 예. 지금 10km 정도 첫 번째 발생동에 떨어진 그쪽 지역까지 예. 그게 중간에 어떤 매개체 없이. 예. 얼마나 가능할까? 예. 매개체가 있다면 예. 그 주변에 있는 멧돼지나 먼저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게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멧돼지 사체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 이제 지역에. 스모킹 건 뭐 이런 게 되겠네요. 그러면 예. 멧돼지도 돼지하고 똑같이 예. 죽기 때문에 예. 이 멧돼지의 사체가 그 주변에서 발견되고 거기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 예. 이제 그런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사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돼지들 간에만 그 전염이 되고 발병이 되고 다른 동물들이 그 바이러스를 가졌을 때는 발병되지 않는데 그 다른 동물들이 전염을 시킬 수는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이제 되게 다른 동물들이 예. 그 걸린 돼지의 혈액이나 이걸 섭취해서 예. 옮기는 거가 아니고 몸에 묻어서 되게 기계적인 전파라고 보통 이게 물리적인 예. 전파라고 하는데요. 되게 이제 발이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털 같은 데 묻어서 예.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까 말씀드린 폐사축이 예. 임진강변에 있다가 거기에 어딘 데에 닿았는데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돼지는 철책선을 못 넘어오지만 예. 죽은 돼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간 매개체는 철책을 그냥 쉽게 넘을 수 있는 자그마한 예. 동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새도 가능할까요?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예. 실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그런 경우건 저희가 하려면 예. 중간에 있는 아까 스모킹건 예. 비슷한 건 이 남쪽에 현재 발생 농장 주변에 예.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는 게 제일 예.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뒤늦게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북쪽에서 5월 달에 예. 그 돼지열병이 발병을 했을 때 남북이 사실 이건 민감한 문제도 아니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예, 예. 확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예. 마련하고 그랬더라면 아직까지 뭐 예. 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랬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예. 그래서 5월 31일 날 통일부에서 예. 북한의 그 공동 조사라든지 예.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방역 물품의 지원 예. 여러 가지 그걸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이제 이번에 또 지난 중간에 뭐 그런 게 저 지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북한 쪽에서도 그쪽의 어떤 돼지라든지 이런 거를 피해를 줄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휴전선 근처에 어디서 발병된 지역이 있고 하면 거기서 미리 차단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건 돼지 가축 질병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건 서로 경제적인 문제고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딱 두 군데만 발병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확산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농장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찾아내는 역학 부분이 이제 굉장히 또 관계가 될 거고 역학하고 관계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현 상태를
올 스톱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건 뭐 돼지는 사료도 먹어야 되고 예. 사람도 움직여야 되고 경제 활동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예. 어쨌든 그런 방법이 제일 근접한 게 농장은 농장 나름대로 외부에서 예. 들어오는 모든 거를 차단을 할 수 있는 소독, 예. 들어오는 사람의 샤워, 옷 갈아입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그 정말로 현재 두 농장에 발생했다는 거는 예. 확실한 거는 그 주변 어딘가에는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만은 확실한 예. 상황입니다. 들어왔기 때문에요. 예. 그렇다면 그 바이러스가 있을 만한 데를 정부에서는 밖에 농장 밖에는 정부의 역할로서 그걸 찾아내고 예. 이제 위험스러운 부분은 철저히 소독을 예. 하는 그 농장 밖은 그렇게 정부의 역할이 되겠고요. 예. 농장 안에 들어오는 거. 근데 되게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서 농장에서 나가는 것도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내 농장에 걸려 있을지도 모르고 예. 내 농장에 어딘가 바이러스가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다른 농장도 생각하면 나갈 때도 똑같은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치료약은 없는 단계인데 그 말씀하신 소독, 예. 방제 활동 예. 이 약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도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효과가 있다고 예. 지금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소독약도 지금 국내에서 예. 시판돼서 사용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또 그런 같은 비슷한 성분들로 해서 예. 국내에서 저희가 정부에서 예. 정식으로 인증받은 소독약도 여러 가지가 현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백신과 그걸 잘 치료제는 선택하시면.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소독약은 있어서 확산을 좀 막을 수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사용하는 법만 잘 예. 지켜서 예. 농장에서 해주시면 다만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려운 점들, 좀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들이 예. 내 농장은 괜찮겠지 하는 예. 부분, 또 하나는 농장에는 현재 국내는 약 70% 정도가 양돈장의 외국인 직원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중에 뭐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예. 그 외국인 직원 실제 조사해 보면 20%도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또 일을 하고 소독도 해야 되고 방역도 예.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도 하고 예. 또 그런 작업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들어가는 차량, 나오는 차량 이 모두가 예. 소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농장이나 모든 예. 사람들 볼 때 내 농장은 괜찮겠지 아니면 예. 이제 제대로 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느 지역은 괜찮겠지 지금 밝혀진 게 없으니까 예. 깜빡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기본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1921년 예. 100년 가까이 됐는데 예. 왜 아직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을까요? 예, 그 부분은 치료제는 이게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모든 바이러스성 네. 질병은 항생제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 또 하나는 이게 네. 결정적으로 면역 세포를 파괴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20-30%밖에 아직 이게 이제 그 연구가 안 된 것 같고 네. 또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네. 급성 질병이 많고 폐사가 거의 100%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 이 동물을 가지고 면역이 형성되고 백신을 연구하려면 죽지 않고 살아서 상당 기간 있어야 예. 그러니까 이 백신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하는데 예. 접종하면 불과 며칠 만에 돼지가 죽어버리고 예.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실험의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현재 국제적으로는 스페인의 예. 뭐 국제 세계 동물보건기구 연구소인데 거기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부터 예. 중국 정부 연구소 예. 하얼빈 수의연구소라고 하얼빈에 있습니다. 예. 거기가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또 미국 정부하고 관련된 연구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정도가 지금 이거에 관련돼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아직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성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열심히 바이러스 자체가 어려운 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걸리면
폐사율이 굉장히 높고 예. 그리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빨리 죽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방법은 그러면 확산을 막으려면 예방 방제하는 것 외에 이미 이 걸린 돼지들은 이제 살처분하는 수밖에 예.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제 동물 복지나 또 여러 가지 보면 왜 살아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냐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마음이 안 이미 한 마리라도 농장에 들어오면 예.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감염이 되면서 어차피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단계마다 예. 바이러스를 배설을 해서 예. 옆농장에 전파를 시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돼지를 갖고 있으면 예. 감염된 돼지는 그리고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땅 속에도 있고 농장 곳곳에도 있고 하는데 예. 거기 사료차도 드나들어야 되고 예. 돼지를 계속 기른다 그러면 또 도축장에 출하도 해야 되고 예. 사람도 출퇴근도 해야 되고 그러면 계속 바이러스가 옆 농장으로 전파시키고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며칠 지나면 죽게 예. 됩니다. 예.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발견 당시에 예. 빨리 살처분을 해서 그런 더 이상 전파를 예. 차단하는 예. 이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숫자,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살처분은 불가피하다. 예, 어차피 예. 폐사율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예.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예.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살처분 영상을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 예. 살아있는 생명체고 또 근데 이제 이 걱정이 되는 게 이전에 살처분 사례도 보면 혹시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 수질이나 토양이나 예. 오염되지 않을까. 그리고 살처분하고 나서도 그 만약 바이러스가 생존력이 길다면 땅에 묻고 나서도 그 바이러스가 또 예. 어떻게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예. 그거는 예. 요번에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예. 돼지열병의 경우 또 이제 향후에도 이런 게 되는데 이번에는 예. 그 살처분을 하는 방법이 예. 가스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혹시 TV 화면 같은 걸 보면 큰 통이 플라스틱 통이나 뭐 이런 게 예. 보일 겁니다. 그러고 가스로 아주 동물복지 안락사 예. 시키는 가스로 안락사를 해서 그 통 속에 담아서 예. 이제 밖으로 누출이 안 되게 지금 현재는 FRP 통을 지금 큰 통들이 지금 TV 그렇군요. 화면에 볼 수 있는데 예. 그게 거기에 담아서 예.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땅에 바로 했던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뭐라 그래 땅 속에 통을 묻고 예. 위에 가스가 누출되는 부분만 노출되게 한다든지 뭐 통을 밖에 둘 수도 있고 예. 하여튼 일단은 현재는 토양에 비닐이나 이런 걸 깔고 하지 않고 예. 아예 격리된 FRP 통 속에 통을, 넣어서 예. 넣기 전에도 이미 지금 예전에는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걸 썼는데 지금은 가스 도축만 지금 하고 있고 예. 이 살처분 또 하나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우는 주사나 이런 거를 별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살처할 때 왜 그러냐면 그것도 접촉이니까. 주사하려면 예. 접촉이 이루어지고 예. 또 하나는 돼지를 못 움직이게 잡아야 되고 예. 근데 혈관에 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혈액이 많이 오염되거나 혈액이 튀고 예. 돼지가 막 발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죽기 전에 예. 이런 걸 하면서 바이러스가 곳곳에 퍼질 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약물 주사로 해서 예. 이렇게 하는 건 별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량 살처분 뒤에 그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트라우마도 겪고 이런 기사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예. 지금은 좀 이제 살처분 방식도 과거와 달라졌군요. 예. 특히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예. 전체 안락사하고 FRP 통 속에 다 하는 예. 그게 밀폐된 데 넣어서 보관하는 그게 예. 많이 바뀐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100년 정도 됐고 아프리카에서 유럽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한 50개 나라 정도 예. 이미 그 경험을 한 나라들이 있을 예, 예. 텐데 그 나라들마다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 확산이 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초반에 잘 대처를 해서 확산을 막은 것도 있을 예. 테고 그런데 좀 모범적으로 한 나라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사례 이런 게 있습니까? 가장 참고할 만한 나라가 1960년도에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예. 그 아프리카에서 넘어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그 스페인이 감염됐다가 예. 199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청정화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큰 나라에서 예. 성공한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스페인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실패한 사례로 보면 최근에 아시아 지역, 예.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이 지역이 이제 제일 큰 피해도 있고 예.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그 발생한 농장 또 주변 예. 농장에 거의 100%다 혈액을 검사를 해서 이상 있는 돼지들은 예. 다 살처분 매몰하고 예. 여러 가지 처리하고 예. 그다음에 살처분한 돼지들도 완전히 밀폐된 데서 잘 처리하고 예. 그다음에 야생 멧돼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 담장을 설치하고 예.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예. 그 케이스를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예. 그런 예.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례는 최근에 그 아시아적 예. 지금 중국 중국 같은 경우 뭐 1억 예. 마리에서 2억 마리 이상 예. 뭐 돼지가 없어지고 했는데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반 대응,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제일 예. 이게 빠른 신고가 되게 일단 발생한 다음에 예.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기 전에 예. 신고를 하고 차단하고 얼마나 예. 빨리 예. 그 살처분을 예. 해서 빨리 바이러스를 예. 확산이 되지 않게 막는 거. 예. 그 다음에는 이 농장에서 퍼져나 이미 발생이 되면 예. 증상이 나오기 전에 이건 바이러스가 벌써 배설이 돼서 옆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500m, 3km 예. 오늘 이제 3km 연천 같은 경우 3km까지 이제 살처분하는 걸 지금 거의 결정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발생 과정 농가의 3km 이내에 있는 돼지 농가의 벌써 돼지들은 전부 다 살처분. 현재 SOP 상에는 예. 500m가 살처분이고 예. 3km는 방역 심의회 방역 그 회의를 거쳐서 예. 필요하다면 3km까지 예.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발생이 되면 증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 며칠이 지났고 그 사이에 감염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건 옆으로 전파를 또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왔다 갔다 신발을 네. 신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최소한 500m 정도는 이상은 퍼졌을 네. 거다. 물론 상황에 따라 산이 막혀 있다든지 생활권이 틀리다든지 이러면 네. 좀 더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기준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농장이 붙어 있다든지 도로가 같이 이용한다든지 예. 뭐 돼지가 왔다 갔다 하면 뭐 3km까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래서 네. 500m, 3km, 10km 이렇게 해서 이동 제한도 하고 어디까지 살처분을 해야 될지 결정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국처럼 실패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버리면 예, 그 답이 없는 건가요? 전부 다 살처분을 해야 이미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예. 이미 돼지를 살처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멧돼지가 감염이 됐다. 예.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예. 멧돼지는 산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예. 살처분할 수도 없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넘어가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면 멧돼지는 무리를 지어서 이쪽 무리에서 이쪽 무리로 전파가 되고 그러겠네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 멧돼지에서 감염이 되면 예. 집돼지에서 없이 멧돼지만 일단 전국으로 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집돼지하고 접촉이 되면 답이 없네요. 답이 없습니다. 집돼지 지금 농장에 살처분한다고 해서 멧돼지가 전국에 이미 퍼져 있다 그러면 예. 언제든지 다시 또 감염되고 대한민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예. 이 멧돼지가 먼저 오고 예. 집돼지에서 늦게 오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 왔다. 예. 그랬을 때는 이제 굉장히 그게 멧돼지에서 북한에서 그래서 먼저 한국의 멧돼지로 예. 왔고 그다음에 집돼지로 왔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응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농가들 같이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예. 또 다른 걱정은 이제
우리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아, 예.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구제역도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도 예. 저는 매일 돼지고기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 몸 아까 말씀드린 멧돼지나 돼지에 들어가서 예. 면역세포 파괴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죽이고 하는데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서는 전혀 예. 피해가 없고 그 안에서 뭐 문제된 거는 없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가면 되게 바이러스는 위산이나 소화기에서 다 파괴되는 걸로 예. 돼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없고 뭐 감염된 농장이나 의심스러운 농장 이미 농장 단계에서 차단이 예, 되기 예.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소처럼 잘 익혀서 맛있게 먹으면 된다. 예, 꼭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시민들이 혹시 주의해야 할 점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일반 예. 시민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이게 그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을 통해서 예.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훈제한 돼지고기에서도 오랫동안 살아 있고 냉동고기에서는 뭐 거의 1000일 이상 살아 있다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살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소세지 같은 데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면 특히 발생 국가 아시아 뭐 또는 유럽의 발생 국가에 가시면 가능하면 꼭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부산물을 갖고 오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과태료가 농산물은 원래 못 갖고 오게 돼 예, 있고 그리고 가공물은 가져올 수가 있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예. 그런데도 예. 현재 지난 추석 이전에 예. 지난 9월 초의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서 소세지를 가져오다가 지난 특히 6월 1일 이후로는 과태료가 1,000만 원까지 지금 높아졌군요. 올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예. 약 18건 정도가 적발이 됐고 그게 이제 과태료 대상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 분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런 걸 갖고 오셔다가 적발된 건수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홍보를 하나쯤이야 하는데도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그 중에 지금 국내에서 그 중국이나 이런 데 들어온 적발된 것 중에 작년부터 쭉 보면 뭐 한 19건 지난 그 9월 초까지요 정도가 그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갖고 온 여행객의 소세지나 만두 이런 데서 발견이 됐습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해서 압수한 물품. 그거는 그게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로 가서 잔반 사료로 갔거나 그게 양돈장으로 바로 갔다고 하면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관련된 가공품이나 이런 거 절대 가져오지 마시라. 그 가져오면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게 꼭 일반 그리고 돼지고기 전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일주일 정도가 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비라고 들었는데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확산될지 아니면 좀 잡힐지 언제쯤이면 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길게는 잠복기가 한 3주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첫 발생이 만약에 이번에 급성형으로 빨리 발견이 됐기 때문에 감염이 돼서 한 3일 만에 발견이 됐다고 치면 3, 4일 만에 이제 3주까지 보면은 그리고 지금 감염된 농장에서 그 사이에 혹시 역학적으로 관계된 농장으로 전파가 됐다고 보면 길게는 3주, 짧게는 뭐 한 15, 6일 정도가 추가 발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이제 양돈장 쪽에서는 그렇고 다만 이게 멧돼지에서 아까 왔다 그러면 그거는 기한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군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철저히 방역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혹시 멧돼지 사체 같은 게 발견되는지 하면 즉시 신고하셔서 이게 이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농가나 이런 데서 지금 매뉴얼이 잘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SOP가 잘 돼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기본만 잘 지켜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새 굉장히 바쁘신 때잖아요. 바쁘신 때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